혼자서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나미야 잡화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어쩌면 뭔가 좋은 충고를 해주시지 않을까? 한 가닥 희망을 담아 이렇게 상담 편지를 보내기로 했어요. 반신용 봉투를 함께 넣었습니다. 부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. 달토끼 드림. 아시아는 주간지의 목차 페이지를 펼쳤다. 쓱 시선이 내달렸다. 곧바로 그 눈길이 한 곳에서 멈췄다. 그 기사의 제목은 인기 폭발, 나야미, 고민이라는 뜻의 일본말을 척척 해결해주는 잡화점이었다. 바로 이거야. 나미야가 아니라 나야미지만. 처음 상담을 시작한 것은 이 근처 아이들과의 말장난 때문이었어요. 나미야라는 우리 집 잡화점 이름을 짓궂게 나야미 하면서 놀리더라고요. 간판에 상품 주문 가능 상담해 드립니다 라고 써 있는데 아이들이 그럼 나야미 고민 상담도 해 주느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. 그래서 그야 물론이다. 어떤 것이든 다 받아주겠다 라고 했더니 정말로 아이들의 고민을 상담하겠다고 찾아오더군요. 우스갯소리처럼 시작된 일이라서 그런지 처음에는 장난기 가득한 상담만 들어왔어요. 나 같은 평범한 노인네한테 상담을 해봤자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겠지만 어쨌든 내 나름대로 열심히 공유해서 답장을 써드리고 있어요. 그런데 사실은 연애 상담이 나한테는 가장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나미야 씨. 그것이 나미야 씨의 가장 큰 나야미라고 한다. 나미야 씨, 제 고민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이렇게 편지로 고민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저는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.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저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면 또 답장해 주세요.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. 어쨌든 내일 또 우유 상자 안을 확인해 볼게요. 잘 부탁드립니다. 달토끼 드림. 우편함과 우유 상자가 과거와 이어져 있고 달토끼라는 여자에게서 온 편지는 과거에서 붙인 것이라고? 나미야 잡화점님께 정말 상담 창구가 부활할까요? 하룻밤뿐이라고 하던데 그건 어째서일까요? 어떻게 할까 한참을 망설였지만 속는 셈치고 보내보자는 생각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. 벌써 40여 년 전의 일이군요.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보냈었습니다. 공부하지 않고도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초등학교 때의 일이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었어요. 그래도 이 질문에 대한 나미야 씨는 훌륭한 답을 주셨습니다. 선생님께 부탁해서 당신에 대한 시험을 치게 해달라고 하세요. 당신에 관한 문제니까 당신이 쓴 답이 반드시 정답입니다. 그러면 1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. 이 답장을 읽었을 때는 단순한 말장난이라고 생각했었죠. 국어나 산수 과목에서 100점 맞는 방법을 알고 싶었으니까요. 하지만 나미야 씨의 답장은 제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. 하지만 그 대답이 정말 훌륭했구나 하고 실감한 것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 다음입니다. 그렇습니다. 저는 교사가 되었습니다. 교단에 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. 반 아이들이 제게 마음을 열지 않고 좀처럼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.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써봤습니다. 모두 함께 운동이나 게임도 해보고 토론회를 갖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족족 실패였습니다. 다들 그리 내켜하는 얼굴이 아니었거든요. 그러던 중 한 아이가 말하더군요. 이런 건 하고 싶지 않다. 시험에서 100점이나 맞게 해주면 좋겠다 라고요. 그 말을 듣고 아하 싶었습니다. 괜찮은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. 이미 짐작하셨겠지만
약간 특이한 필기 시험을 실시한 거예요. 명칭은 친구 시험입니다. 우리 반 아이들 중 한 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그 아이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. 처음에는 아이들이 당황하는 기색이었지만 두세 번 하는 사이에 점점 흥미를 보였습니다. 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비결은 딱 한 가지. 반 친구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입니다. 그러니 갈수록 서로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었지요. 햇병아리 교사였던 저에게는 정말 큰 경험이었습니다. 괜찮은 선생님이 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붙었고 실제로 지금까지 잘 헤쳐나왔습니다. 모두 나미야 씨 덕분입니다. 항상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그 방법을 알 수 없었어요. 이번에 이런 기회를 얻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. 100점짜리 꼬마 드림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중에서 이 소설은 2012년 중앙공론문예상을 수상했다. 시상식 자리에서 히가시노 게이고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. 어렸을 때 나는 책 읽기를 무척 싫어하는 아이였다. 국어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아서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러 만화만 읽을 게 아니라 책도 읽을 수 있게 집에서 지도해 달라는 충고를 하셨다. 그때 어머니가 한 말이 걸작이었다. 우리 애는 만화도 안 읽어요. 선생님은 별 수 없이 그렇다면 만화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. 나는 작품을 쓸 때 어린 시절에 책 읽기를 싫어했던 나 자신을 독자로 상정하고 그런 내가 중간에 내던지지 않고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이야기를 쓰려고 노력한다. 옹긴이의 말 중에서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.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. 힘내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